고전 시가 동동이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합니다. 동동은 원령제 노래입니다. 원령제라는 거는 작품의 그 형식상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개념인데요. 작품의 형식이 12개월로 나눠져 있는 거, 그거를 원령제라고 합니다. 동동은 전체가 1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12연에다가 그 맨 앞에 서사라 그래서 한 년이 추가되어 있어요. 합해서 13년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원령체 노래가 동동이고요. 주제는 전체적으로 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물론 각각의 달마다의 좀 구체적인 주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매 달마다의 주제는 또 그것대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의 이제 사전 어떤 안내를 하고 작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서사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요 복이요 하는 것을 나사라 오소이다 아우동동다리. 예. 덕은 곰배에 받잡고 복은 림배에 받잡는다. 이거 지금 건배하는 거거든요. 건배. 그래서 덕은 뒷잔에 받치고 복은 앞잔에 받치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건배할 때 건배사로 뭐 복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 아마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런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바치고 덕이요 복이라 하는 것을 뭐 바치러 나오십시오. 이런 걸 받으십시오. 덕과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우 동동다리 뭐 후렴구고요. 이 동동이 이 작품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북치는 소리 둥둥둥둥 그거의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송도 덕과 복을 비는 것 요걸 이제 주제라고 뽑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적어놨잖아요.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궁중음악으로 아이고야 예 갑자기 찌란 글씨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첨가된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고려가요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명했던 곡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이거를 궁중에서 이제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연주할 때 궁중이라는 어떤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맞는 어떤 내용을 좀 첨가해서 연주를 했다는 거죠. 요 서사 파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궁중에서 연주할 때 뭔가 그 궁중의 또 왕의 뭐 덕과 복을 비는 그런 뭔가 좀 이렇게 축혀주는 그런 멘트를 집어넣은 그 내용이 일련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첨가된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 뒤에 얘기인데요. 글 전체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이 시 전체의 주제는 님에 대한 사랑, 님이 그리워요, 님과 떨어져 있어 내가 뭐 외로워요, 쓸쓸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서사 파트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덕과 복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서사 파트는 글 전체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다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월 정월 시냇물은 아우는 감탄사고요.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정월이 음력 정월이니까는요. 지금 양력으로 따지면 2월 한 중순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제 봄의 기운이 뭐 느껴질락 말락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시냇물이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곤 몸이요 홀로 지내는구나. 누가요? 내가요. 뭐 아우동동다리 앞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이 주제고요.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을 노래한 것이다 했고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요겁니다. 요 날인물과 이 몸 요게 대조되는 존재이거든요.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그러니까 시냇물은 이제 봄이 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해요. 뭔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몸은 내 몸이거든요. 나는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님과 떨어져서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이 봄으로 바뀌면서 변화하는 시냇물의 모습을 보면서 야 시냇물은 저렇게 변화하는데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홀로 지내는구나. 아이고 슬퍼라. 요런 내용의 그 내용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1월령이요. 그래서 이제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 요게 주제가 되겠고요. 이 날인물 시냇물은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이 뭡니까? 이거죠. 어떤 정서를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그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1월령에서는 이 시냇물이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화자가 시냇물을 보면 어떤 감정이 떠오릅니까? 쓸쓸함의 감정이 떠오르죠. 왜죠?
그 시냇물과 내가 대조되니까 그 시냇물 보면서 야, 넌 정말 뭔가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난 그대로구나. 아이고 정말 내가 처량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이 떠오르게 되는 매개체가 시냇물인 거죠. 객관적 상관물로서 냇물이 사용됐다까지 1월령에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2월령 넘어갑니다. 2월 보름에 높이 켜놓은 등불 같구나. 모든 사람을 비추실 모습이셨다. 송축, 님의 훌륭한 인격 예찬, 님을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요 등불이요. 등불, 요게 님입니다. 님. 그래서 님은 이렇게 높은 곳에 달아놓은 켜놓은 등불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등불로부터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자신의 님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이제 3월령입니다. 3월 지나며 핀 늦은 봄의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구나. 역시 님을 예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달의꽃, 이게 진달래꽃인데 이게 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2월령에도 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고 3월령에도 님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써놨어요. 2월의 등불은 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3월의 진달래꽃은 님의 외면적인 모습. 그러니까 잘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에서는 님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그런 거를 예찬한 것이고 3월령에서는 님이 잘생겼다. 훈남이다. 이런 거를 표현한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4월령으로 넘어갑시다. 4월령, 4월 안이 있고 왔구나 꾀꼬리새요. 4월이 되니까 꾀꼬리새가 잊지 않고 돌아왔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 나를 잊으셨는가? 이 녹사가 그 고려시대 때 벼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님은 녹사 벼슬을 하는 님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님을 기다리는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녹사라는 말이 이 부분이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고요. 그 녹사님이 옛 나를 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주제를 애련 이렇게 해놨는데 슬픔이죠, 슬픔.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꾀꼬리새는 잊지 않고 돌아오는데 우리 님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꾀꼬리새 화자와 대조적인 존재이고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월령에서 시냇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듯이 여기 꾀꼬리새도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인가 헷갈리시면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앞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월령으로 넘어왔습니다. 5월 5일에 이 단오날이죠. 그 머리 감는 날. 5월 5일에 수린날, 단오날의 아침 야근, 즈문은 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기 때문에 님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5월 5일 단오날에 무슨 약을 뭐 이렇게 먹하는 이제 뭐 풍습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님한테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장수하십시오. 기원하는 겁니다.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작품 동동의 전체 주제는 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1월, 2월, 3월 각 달마다 나타나는 주제는 또 조금씩 약간씩 좀 이렇게 그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뿌리에는 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런 겁니다.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5월령에서는 이렇게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앞에 1월령 같은 경우에는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1월령에서는 근데 그 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어떤 외로움과 슬픔의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품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5월령 살펴봤고요. 님의 장수를 기원했습니다. 6월령으로 넘어갑니다. 6월 보름에 이 벼랑입니다. 낭떠러지요. 낭떠러지.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저 머리 빗는 빛이요. 돌아보실 님을 잠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그런 여기 유두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때 이제 그 빛을 집에서 이렇게 쓰던 빛을 낭떠러지에서 밑으로 휙 버려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액땜인데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을 그 빛에다 담아가지고 그 빛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모든 그 나쁜 기운이 없어져라. 이런 것을 이제 기원하는 어떤 풍습인데 그럼 그 빛이요. 빛은 집안에 가지고 있는 온갖 나쁜 기운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랍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기운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나 너무 슬프고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외롭고 슬프고 이 세상 모든 나쁜 기운을 다 갖고 있다고 느끼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죠? 바로 님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막 힘들어요. 이 모든 게 그러니까 님이 없다 보니까 생긴 일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 가장 나쁜 것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 이렇게 버려진 빛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만약에 님이 잠시라도 돌아보신다면 내가 잠시나마 좀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노래하는 게 유월령의 내용입니다. 애련 주제를 이렇게 이제 적어봤어요. 버림받은 처지이면서도 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7월령 넘어갑니다. 7월 보름에 백종 여러 가지 음식들을 배하여 둔다는 말을 이제 배설한다라고도 하는데요. 음식상을 차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7월 보름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차려두고 님을 한데 녀가죠. 이 녀다라는 말은 이제 살다, 함께 산다, 살다 그런 뜻이라서 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빕니다. 지금 7월 보름에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요. 지금 기원하는 겁니다. 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뭐 천지신명이시여 이 음식 좀 맛있게 드시고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모 님과 함께 살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령으로 넘어갑니다. 8월령이요. 8월 보름은 한가위, 추석이죠, 추석. 8월 보름은 갑의 날이지만은 이 한가위, 그 한가위 할 때 가위가 요 갑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갑에서 요 비읍이 순경은 비읍이 됐다가 뭐 탈락되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가위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갑의 날이다 하면은 한가위다, 추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월 보름은 한가위지만은 추석이지만은 님을 모시고 녀다 아까 나왔잖아요. 님을 모셔서 살아야만 오늘날이 가배입니다. 오늘날이 진짜 한가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1년 중에 가장 성대한 명절로 지키는 그 8월 보름인데, 하지만 이날도 내가 님과 함께 혼자 지낸다면 명절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명절은 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게 진짜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연모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을 수 있겠습니다. 9월로 넘어갑니다.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 노란 국화, 이제 그 황국이라고도 하죠. 그 황화, 그 꽃이 안에서 드니 새에서 감안하여라. 이 9월령의 해석이요, 굉장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근데 간혹 학교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좀 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로는 굉장히 해석이 많아서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인데, 그러면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능이라는 시험 공부를 하는 단계에 그게 이제 이렇게 해당되게 되면 굉장히 쉬운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학설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 문제를 안 내버리거든요.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요 하나의 그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기만 하고 꼭 이걸로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좀 여유 있게 약간은 정신줄 놓고 간단히 스킵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학교 내신에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 그러니까 이제 국화전을 만든 거예요. 국화전을 만들어서 전을 하니까 그 밀가루 튀김옷을 입혔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국화꽃의 향기가 바깥으로 은은히 새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꽃이 안에 들어있어요. 튀김옷 안에 들어있어서 향기가 새서 은은하게 퍼지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9월 9일에 뭐 그 국화 찌짐 먹었는데 뭐 향기가 좋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최 이 작품 전체 주제인 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기요, 의미 없는 쓸쓸함.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나 혼자서 그냥 국화꽃이나 뭐 국화전이나 해먹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한번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만 꼭 이것만이 된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뭐 다른 해석이 있다면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령으로 넘어갑니다. 10월에
점일다라고 그러죠. 이게 점이다. 이렇게 잘게 썰은 거. 그 썰어 놓은 밭,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구나. 이 밭이 화자의 상황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게 썰어서 버려진 보리수나무 같다. 그렇게 꺾어 버리고 그거 지니실 한 분. 내가 사랑하는 그님이죠. 그님이 없으시구나. 나 버림받았구나. 아까 몇 월이었죠? 그 벼랑에 버린 빛 같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빛, 여기에 바랏 같은 의미죠. 버림받은 존재, 혹은 뭐 불행한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애련, 버림받은 슬픔, 이렇게 주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월령 살펴볼 건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페이지가 좀 구별이 돼 버렸네요. 여기 한 줄 보고 넘어가서 또 나머지 보겠습니다. 11월령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덮고 누워. 이 한삼은 여름 옷이에요. 여름에 이렇게 좀 그 모시 한삼 있잖아요. 이렇게 꺼끌꺼끌하고 이렇게 좀 구멍 숭숭 나 있어서 공기 잘 통하는 옷. 그거를 봉당 자리에 이거 덮고 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 봉당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루인데 그 난방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곳에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얇은 여름 옷 입고 덮고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11월령 첫 번째 줄에서 했고요. 계속해서 11월령이요. 그렇게 덮고 누워서 슬프다. 고운님을 뭐 스시옴 여의다. 이별하다고 이별하고 살아가는구나. 아우 동동다리. 비련 혼자 사는 슬픔. 그러니까 그 님과 이별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이제 추운데도 그냥 거기 그냥 뭐 이렇게 발발 떨면서 그 추운 봉당 자리에 한삼 덮고 누워 있는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청승을 떨고 있는 것이고요. 오죽 슬프면, 마음이 슬프면 따뜻하게 누울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감의 노력을 기울여 봄직도 합니다. 비련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12월령입니다.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나살, 밭을 반은 그 이제 쟁반 소반 밥상이야 밥상. 밥상 위에 젓가락 같구나. 누가? 내가. 그 앞에서 어딨죠?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6월에 벼랑에 버린 빛, 10월에 잘게 저민 밭, 그리고 방금 읽은 10월의 젓가락. 이게 이제 다 화자를 비유한 표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이렇게 소반 위에 젓가락 같답니다. 자기가요. 님의 앞에 들어서 가지런히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 젓가락 이용해서 뭐 맛있는 음식 드세요라고 이렇게 님 앞에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묻니다. 이 젓가락을 님이 사용해야 되는 젓가락인데, 이 젓가락을 님이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구 짝지가 되어야 됩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짝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짝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짝이 돼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애련, 뭐 임과 인연을 맺지 못한 한을 노래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아까 초대도 이야기하고 중간에도 한번 또 이야기했는데 이 동동이라는 작품의 전체 주제는 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작품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문제가 나온다면 부분 나옵니다. 12월령의 주제가 뭔가, 9월령의 주제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부분의 의미에 좀 충실한 해석을 하시는 게 이 작품의 분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님을 비유한 표현이 2월, 3월에 높이 켠 등불, 또 진달래꽃 이런 게 있었고, 아까 화자를 비유한 표현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동동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요 강의 동영상과 함께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